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잘못된 매수와 손실 방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는 저희에게 의심받게 될 텐데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하재누리 전문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보성파워텍, 두 번째 한국전력, 세 번째 로엔입니다. 요즘 우리 이 용의자 선정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이 성형, 필러, 보톡스 뭐 이런 쪽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 테마가 참 눈에 띄는데요. 오늘 새 용의자의 인상착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무덤덤한 쪽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둘은 정말 말씀하신 핫한 부분이에요.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치 얘기가 뭐 대부분이죠. 요새 같은 경우는요. 정치 얘기로 시작해서, 그 유치원 얘기로 끝나는, 유아원 얘기로 끝나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오늘 이 종목 중에 정치 네.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과거에 정치 관련 종목군이 수익을 주기도 했지만은, 뒤늦게 동참한 매수세나 또 적극적으로 팔 때 따라 산 사람들이 크게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두 용의자는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새 용의자 가운데서 지금 바로 매수하라고 한다면 아주 그렇게 매혹적인 또 용의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리님. 네, 그 매력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참 예측하기도 진단하기도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로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뉴스로 오르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진단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소환합니다. 보성파워텍, 그가 이야기하는 알리바이는 위험한 정치 테마주, 리스크 테이킹 해야 기회도 잡는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항상 좀 기대하는 바보다는 아주 못 미치는 결과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희망, 기대, 이 종목에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가 알리바이를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이 증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태생부터 위험한 놈이에요. 이게 자체가 안정적인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한 위험한 놈한테 위험을 더 갖다 주면 요거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이제 분류돼 있죠. 대선 테마주라고. 지금 대선 3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테마주가 형성됐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를 과연 테이킹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대직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테마주, 대선 테마건 어떤 테마건 이 테마주는 어느 시점이 위험하냐면 잘 가는 듯 하다가 급등하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시점부터가 위험한 시점인데 오늘 그럴 개연성이 저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증거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일봉 차트를 제가 좀 하나 볼 건데요. 보성 파워텍에. 요거 일봉 차트인데 파랗게 박스를 칠해놨습니다. 요 부분, 요게 지금 2달 정도 횡보를 보였고 어제 오늘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올라갈 때 저 앞에 있는 물량들은 나 이거 대선 테마니까 그냥 가져갈래 라고 할 거냐 아니면 팔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냐 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보단 요 앞에 있는 물량들이 분명히 팔아먹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 물량들을 과연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네.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달려야 되는 거고요. 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제가 좀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 순이익 나는 걸 보게 되면 1%가 안 됩니다. 나도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재무제표상 재무적인 적정가는 지금 이 가격권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현재 가격권보다는. 근데 여기에 정치 테마라는 것을 이슈화시켜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 많은 지표 중에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모든 지표보다도 앞서서 선행성이 있다는 MACD 오실레이터 선행 지표를 보게 되면 네. 고점까지 이미 가 있어요. 벌써 급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확률이죠. 49대 51. 51 쪽으로 베팅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확률 지표도 고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 이슈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점 한 가지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점까지 가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알리바이 설득력은 좀 작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이 원래는 원자력 테마인가요?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갖다 네. 붙이기 나름이죠. 예. 왜 갖다 붙이기 나름이냐면 코스닥 종목에 우리가 뭐 한다라고 정관에 올려놓잖아요. 많은 기업은 25개까지 정관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테마로서 연결시키는 정치 테마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좀 무리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그런 쪽에는 과거에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 붙였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테마 중에서는 조금 알리바이가 가장 좀 낮은 질로 따졌을 때 좀 낮다고 보시는 정치인, 인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김용학 대리님. 보성파워텍이 반기문 테마로 엮이는 그 근거와 또 증거들,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 증거들 수집하셨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그런 이제 지지율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좀 부회장으로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대선 테마주로 함께 묶였고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 테마주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이 한창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는 유엔 환경기구 상임위원하고 있는 최승환 씨가 지금 한창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좀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6년까지고요. 201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까지는 대선에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출마 선언을 왜 안 하냐라는 기자들 질문에도 출마 선언을 하면 출마를 고려했다는 말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면서 명확하게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 말까지 유엔 사무총장 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의견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알리바이처럼 좀 위험한 정치 테마주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회가 물론 앞으로도 있겠지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좀 위험해 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성파워텍 10월부터 지금까지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고점의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보성파워텍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에 출마하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용의자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말하는 알리바이. 4분기 실적 기대, 지금이 매수할 때다. 네, 오늘 급등하는데요.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만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한국전력 실적 기대감, 지금이 매수할 시기냐, 뭐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8%, 4분기죠.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영업이익이 188% 증가되는데 매출액은 불과 3% 증가에 그쳤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1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지금 5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유가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유가가 떨어진 만큼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는 안정감을 찾겠죠. 유가 떨어진다고 전기값을 뚝뚝 떨어뜨릴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여기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거 자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도 차트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갑자기 웬 생뚱맞은 선 차트냐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좀 내려섰던 부분에서 다시 이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부분이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기 전에 횡보세가 나왔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어도 외국인의 어떤 포트 구성상에서 비중이 유지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물론 이제 그 뭐 하루 이틀 늘어났다 해서 금방 급등세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요 점은 생각보다 수급의 안정성이 좀 확인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요게 그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체결 강도예요. 체결 강도를 갖다 왜 올려놨냐면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 앞에 제가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 시점에선 체결 강도가 100 위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매수가 매도보다 앞질러가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왔었습니다. 지수 흐름과는 무관하게 주가의 움직임 이런 거 관련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요 까만색이 그 5일 이동평균선이고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 또 이 보라색 표시된 것이 여기 60일 이동평균, 물론 체결 강도의 이동평균입니다. 근데 5일 이동평균이 100대로 올라서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매수세 입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저 어느 정도는 포지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요인 또 국제 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있겠지만 4분기 실적 호전, 그 내용이 1분기로 연결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실적이 호전되는데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안 살 매수 주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주가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보는 쪽에서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싼데 실적이 호전된다, 뭐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국전력은 당장 뭐 급등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모처럼 만에 석방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유가 하락이 한국전력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한 애널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 하락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5,400억 정도 감소를 하고요. 유가가 1%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한 1,900억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던데요. 어쨌든 이 전기요금이 뭐 올해 뭐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공공재 요금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뭐 하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가나 뭐 그 석탄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을 해서 이 부분을 상쇄만 시킨다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50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석탄 가격도 지금 좀 거의 최저가를 향해서 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한 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영업 비용 중에서 한 42% 정도가 이제 LNG 뭐 유연탄 발전 연료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물론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뭐 현대차한테 매각한 한전부지 한 10조 원 가량이 들어오면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분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또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빠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전문가님과 같은 이제 석방 의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수사 결과 정리합니다. 지난해 공공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로 정책 효과로 이 한국전력 한 해 동안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선 고점에서 최근 3만 8천 원 선까지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이런 공공재 요금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그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 거래 체결 강도를 통해서도 그 기술적인 저점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 높게 보면서 한국전력 오늘 5% 상승하지만 석방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용의자의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로엔입니다. 로엔의 알리바이. 현대차 스마트카 수혜 기대된다. 전고점 돌파 시도. 자동차에서 CD롬을 안 쓴 지도 저도 좀 꽤 된 것 같아요. 뺀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를 껴서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CD롬이 생기면서 CD로 집어넣는데 요새는 사실 뭐 CD롬에 CD 사서 집어넣고 듣는 사람들 생각보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여기 나온 대로 스마트하게 관련돼서 거기다 앱을 설정해서 탑재해서 본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민감할 수 있는 부분,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으로 앱을 많이 이미 써봤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한다면은 물론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수혜주다 갖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스마트카가 언제 나올 거냐, 언제부터 실용화돼서 언제 우리가 그걸 쓸 거냐,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그 증거 자료를 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이 로엔이라고 하는 기업은 재무적인 움직임 속에서 보면 현재 가격권대가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단기 순이익, 그 밑에 순이익률이 12%, 13%, 15%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재무제표상 최근 3년간의 빨간색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것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안정성은 유효하고 현재 가격도 거기에 본다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로엔이 이제 그 스마트카 수혜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 캡처를 뜬 부분인데 물론 현대차는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차 안에서 폰 눌러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다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거기에 장착하겠다는 거고 얘가 그거에 수혜를 보는 건 음원이죠. 음원인데 과연 로엔만 그거 할 거냐. 다른 음원 관련주는 나는 못하니까 너 혼자 해라고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관련된 종목을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로엔을 현대차 스마트카 수혜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냥 무덤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로엔의 주가를 보게 되면 적정 가격권인데 매물대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에 바짝 다가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봉상 보통 그 주가, 일봉상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일봉상 윗꼬리가 길게 되면은 여기 좀 보시는데 윗꼬리 엄청 길어졌죠. 윗꼬리가 이렇게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네. 이거는 갈수록 거래가 증가돼야만 윗꼬리가 상쇄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잘해야 되는 부담이네요. 그렇죠. 갈수록 잘해야 되는 건데 예. 오늘 거래를 내일 싫고 이거 앞 위에 있는 저 길다란 거 저거 뭐 이게 우산형으로 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 캔들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이 거래가 저걸 커버할 정도로 계속 달라붙어 줄 거냐. 네. 이거는 사실 이 테마, 이걸 테마로 본다면은 이 수혜로 가지고서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로엔에 대해서 이걸 갖다 붙이기는 좀 억지스럽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은 위험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 IT 업체를 비롯해서 이런 음원 업체들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점 긍정적이지만 주가를 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변동성이 있고 수익을 보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 대주시죠.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뭐 CD롬 장착을 하고 향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좀 현대차에서 만들어내는 차 이게
장착이 된다고 하면 이제 노엔에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16년부터 미국에 출시하는 신차부터 달고 국내에는 아직 언제부터 단다라는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12% 이상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로엔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료 가입자가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그리고 음원 단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우선 유료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이제 10만 명 이상 또 증가를 하면서 그 전에 밀크 뮤직이 좀 잠시 바람을 일으키면서 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그거의 영향을 별로 받지를 않고 시장 규모의 한 54%대 좀 과점 시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음원 단가 같은 경우도 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안이 따라서 또 인상 여력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회사 구조상에도 제작, 유통, 플랫폼 전부 다 좀 수직 계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실적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또 증가를 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5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또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알르바이 가지고는 저도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엔의 수사 결과입니다. 음원 시장, 음원 스트리밍 시장. 앞으로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CD-롬을 없앤다는 부분, 우리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차 안에서도 내가 듣던 음악을 연결해서 듣고 자유롭게 골라 들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시간 문제일 것 같죠.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하지만 과연 로엔 쪽에서 실제로 가져갈 파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 또 단기간에 일단 현재 오늘장에 큰 길다란 윗골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엔도 보성 파워텍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용의자 가운데 로엔과 보성 파워텍이 위험이고요. 한국전력만 석방됐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네, 석방을 시켜놨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지금 한 4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근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서 아주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장 외적인, 그러니까 이 한전 말고 시장의 조건이 좀 아직은 좀 미흡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릴 것 같다는 걸 가정을 하고, 매수가 41,000원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45,500원. 그 위에 좀 물량 부담이 존재하더라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전고점 살짝 하회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답보 상황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도 전략 주시죠. 네, 저도 이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60일, 120일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매수가는 그 아래인 41,500원 정도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 발언하기 전 가격인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39,000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의자와의 한국전력에 대한 두 분의 각기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